안녕하세요, 헤든쌤입니다. 보호자분들이 센터 상담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부모님 편찮으셔서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에 입소시키고 3개월이 지나셨는데도 계속 집에 가시겠다고만 하시고 통 적응을 못 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시설이 맞을까요? 아니면 당장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될까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건 어르신 탓도 보호자님 탓도 아닙니다. 어르신의 성향과 건강 상태에 잘 맞지 않는 유형의 시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은 장기 요양 시설 종류가 너무 많아서 보호자님 입장에서는 선택이 되게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소규모 공동생활가정, 대형 요양원, 요양병원 등등 너무 많습니다. 뭐가 뭔지 정확히 모르겠고 내 부모님에게 어떤 곳을 골라드려야 할지 아예 기준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노인 요양시설 종류별 특징을 사사치 알아보고 보호자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실패 없는 선택 기준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내 부모님에게 꼭 맞고 가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시설을 찾을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제가 오늘 6가지 유형을 알려드릴 텐데요. 딱 2가지만 먼저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 부모님의 신체 및 인지 상태. 두 번째는 가족들이 현실적으로 부모님을 돌볼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냉정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 2가지 중심을 딱 잡고 시설들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과 매칭을 하시면 됩니다. 요양시설 고르실 때는요, 시설의 종류와 특성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낮에만 가시는 주간보호센터부터 입소형 요양원까지 작은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 순으로 제가 알려드리고 어떻게 매칭을 하시면 좋은지 가이드를 잡아드릴게요. 자, 사이즈별로 좀 먼저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유형은 정원 10명 안팎의 소규모 주간보호센터나 데이케어 센터 형태가 있습니다. 보호자님들께서는 주간보호센터도 다 규모가 같은 줄 아시는데 동네 상가나 주택가에 보시면 원장님이 직접 상주하면서 케어하는 소형센터들이 많습니다. 보통 실력 있고 정성 가득한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출신 원장님이 대형 시설에서 근무하시다가 나와서 조그맣게 내 집처럼 차린 경우가 많아요. 정원이 적다 보니 법적으로도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운영됩니다. 장점은 우선 피드백이 굉장히 빠르고 꼼꼼합니다. 어르신 수가 적기 때문에 원장님과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기분, 식사량, 건강 변화를 매일 칼같이 파악합니다. 맞춤형 관리가 잘 된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죠. 단점은 반대로 시스템이나 인프라가 약할 수 있습니다. 인력이 소수다 보니 체계적인 대형 재활 장비나 매시간 짜임새 있게 돌아가는 전문 강사 프로그램 같은 외형적인 시스템은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가시면 가장 좋은지 추천 대상은 딱 2분류입니다. 성향이 예민해서 낯가림이 심하거나 덩치 큰 시설에 가면 기가 죽는 어르신들, 혹은 치매 초기나 신체 기능이 약해서 선생님이 옆에 딱 붙어서 밀착 마크로 챙겨드려야 되는 어르신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동네에서 내실 있고 똘똘한 소규모 센터를 찾으시면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치매 어르신 케어를 모토로 삼는 치매 전담형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일반 센터와 달리 치매 전문 교육을 받은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고 시설 구조도 치매 어르신들에게 특화되어 있죠. 보호자들의 걱정은 치매 케어라 좋긴 한데 신체 기능은 정정하신 어르신들, 여기 가면 맨날 치매 프로그램만 하고 신체 재활이나 운동은 빠지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현실적인 활용 방법은 초기에 인지 저하가 막 시작된 단계의 어르신들이 인지 유지 목적으로 가시면 효과를 많이 보십니다. 다만 신체 능력이 너무 좋은 어르신들이 가면 프로그램이 조금 정적이라 지루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 5일 내내 가기보다는 방문 요양을 메인으로 쓰시면서 서브로 주 2회에서 3회 인지 집중 훈련용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반대로 성격이 너무 에너제틱 하시거나 독단적인 성향이 강한 어르신은 강의식이나 통제역 인지 프로그램에 쉽게 건태를 느끼고 산만해지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동네에서 오랫동안 터를 잡고 운영해온 소규모 요양원으로 알고 계시는 노인 공동생활가정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소규모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시다가 어르신들이 요양원 입소 단계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요양원으로 확장한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보통 한 건물에서 주간보호와 요양원을 동시에 하거나 동네 아파트나 상가층을 활용해 가족형으로 운영됩니다. 장점은 장기간 운영이라는 점입니다. 원장님들이 그 동네에서 오랜 세월 어르신들을 모셨기 때문에 인근의 거점 병원이나 협약 의료기관과의 연계가 칼같이 잘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실 때 어떤 병원 응급실로 가야 처리가 빠른지 지역 특성을 훤히 꿰뚫고 계시죠. 평소에는 내 집처럼 편안하게 케어해 주시다가 어르신 상태가 안 좋아지면 밀착해서 아주 타이트하게 집중 돌봄을 해주는 뚝심이 있습니다. 추천 대상은 요양 등급은 나왔는데 대형 요양원은 무섭고
낯설어서 거부감이 심한 초진 어르신들, 그리고 기초 체력이 약해서 대형 시설의 스케줄을 따라가기 힘든 어르신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유형은 프리미엄 도심형 요양원입니다. 쉽게 말해 호텔급 시설과 인프라를 자랑하는 대기업 계열이나 대형 브랜드 요양원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본인 부담 비용이 높거나 비급여 항목이 꽤 들어가는 곳들 말이죠. 비급여 항목이 간호사 전담 상주, 고급 인테리어 등 세련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점은 시설과 환경, 위생과 청결 측에서는 정말 최상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고 쾌적한 환경을 선호하는 어르신과 보호자님들께는 만족도가 엄청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정말 조심하셔야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르신의 건강 악화 단계를 잘못 예측하면 비용만 나갈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요양원은 어르신이 어느 정도 인지가 있고 스스로 거동이 가능할 때 호텔식 서비스를 누리는 곳입니다. 만약 어르신의 신체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서 와상 단계로 진입하거나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 이 프리미엄 시설의 커리큘럼이 아무 쓸모가 없어집니다. 실전 의료 케어가 더 중심이 되는 국내형 실속시설이나 요양병원으로 전환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전환 시점을 놓치면 비용은 비용대로 내고 실속은 못 챙기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전국구 대형 프랜차이즈입니다. 혹은 대장급 대형 요양원 또는 주간보호센터들입니다. 신체 케어, 인지 프로그램, 재활운동, 식단관리 등 4대 영역을 아주 골고루 다루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특징입니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들이 정기교육이 철저하고 컨텐츠와 매뉴얼이 아주 체계적입니다. 저는 인프라만 되고 어르신의 상태만 맞다면 이런 대형 시설들을 꽤 선호하는 편입니다. 어르신들의 잠재적 신체 기능을 끌어올리는 워킹 레일, 맞춤 재활 등과 같은 시스템이 아주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대형 시설은 아무리 커리큘럼이 좋아도 어르신이 지쳐하시거나 적응하기 어려워하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서포트가 진짜 중요합니다. 보호자가 초반 한두 달 동안 시설 적응 기간에 자주 찾아뵙고 직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이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재활과 간호에 완전히 올인한 전문 재활 요양원 또는 전문 재활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어르신의 신체 기능 회복, 수술 후 재활, 그리고 전문 간호 처치만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4가지에 집중합니다. 재활운동, 강도 높은 물리치료, 와상 방지 지기 변경, 그리고 욕창이나 비위관 같은 전문 간호 처치입니다. 주의할 점은 요양시설의 꽃은 결국 장종 기능 유지와 재활입니다. 그런데 이 재활 전문 요양원들이 자칫 잘못하면 홍보할 때는 재활 전문이라 해놓고 실제로는 침대에만 종일 눕혀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님들이 상담하실 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하루에 몇 분 동안 재활운동 하시는지, 일주일에 몇 번 시켜주시는지, 이 질문은 꼭 하셔야 됩니다. 상담할 때 저희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완벽하게 재활해 드립니다 라고 가정하는 곳은 그냥 걸으시면 됩니다. 1년 내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어르신 뼈와 근육이 버텨내질 못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부모님에게 맞는 요양시설 고르는 방법을 장단점별로 알려드렸습니다. 부모님 상태에 맞는 확실한 방향은 있습니다. 이 방향에 맞게 시설 유형을 매칭해 주시면 분명히 실패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편적인 요양 등급 점수나 시설의 겉모습, 으리으리한 인테리어만 너무 믿지 마시고 지금 부모님의 신체, 인지 상태가 어떤지, 우리 가족이 서포트할 수 있는 현실적인 환경은 어디까지인지 이 2가지를 먼저 깊게 고민해 보신 뒤에 시설 유형을 선택하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양시설 선택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셔서 진심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정보를 꼼꼼하게 파악해서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부모님도 편안하고 가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선택이 어려우시거나 바빠서 도저히 찾아볼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앞으로도 요양, 건강, 노후와 관련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